할머니가 강남에 5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이 낮은 가게에서 외상 장사를 하신 겁니까?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사신 겁니까?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2천만 원씩 남들한테 주시면서. 서울 종로구 서촌의 좁은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건물 사이로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순잔의 가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 김순자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녹슨 셔터를 올렸습니다. 쇠 마찰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할머니의 손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굵어진 관절은 오랜 세월 고된 노동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먼지 쌓인 과자 봉지들과 오래된 라면,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 음료수들은 몇 개 되지 않았고 계산대 옆 장부에는 빨간 펜으로 쓴 외상이라는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돋보기를 쓰고 그 장부를 펼쳐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 빌라에서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앞을 쓸며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어려움도 감추고 있는 듯한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유 하나만 주세요. 저 다음 주에 아르바이트비 나오면 꼭 드릴게요. 22살 대학생 민준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 학교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눈가에는 밤샘 공부의 흔적인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시험 잘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돈은 나중에 천천히 주면 되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몰래 빵 하나를 더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해.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란다. 민준이가 가게를 나서자 할머니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민준이 이름 옆에는 이미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위에 오늘 날짜와 함께 2,000원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그 글씨는 전혀 재촉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동네 할머니 몇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언제 쉬시려고 그래요? 65살 김 여사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집에 있어봤자 심심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리요. 하지만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7순이 넘으셨는데 자식들은 뭐 하나요? 아들, 딸 다 있다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들도 다들 바쁘죠.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날 신경 쓰겠어요. 김 여사와 다른 이웃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모두들 순자 할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며
사신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째 이 좁은 가게를 지키며 외상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은 것처럼 혼자 사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금고 앞에 앉아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감사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오늘도 민준이가 건강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김 여사님과 이웃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노트를 덮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3일 후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동네 주민 박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종로구 서촌 32번 길, 순잔의 가게 앞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골목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옆에는 들고 계시던 빗자루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할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고 신속하게 할머니를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구급대원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70세 여성 환자 의식 없음, 혈압 급상승, 뇌졸중 의심, 즉시 응급실 준비 바랍니다. 병원 응급실은 삽시간에 분주해졌습니다. 의료진이 할머니를 응급처치실로 옮겼고 각종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이 막힌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는 할머니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합치면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자식분들이 계신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를 비롯해 10여 명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상태가 어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김 여사가 즉시 말했습니다. 모금합시다. 우리 동네 순자 할머니를 우리가 살려야죠. 그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할머니한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아온 터였습니다. 외상값을 깎아주신 것도 있고
어려울 때 쌀 한 포대 슬쩍 건네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행정실에서 할머니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던 직원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이상한데요? 민준이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분 건강보험 등급이 일반 가입자이신데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니까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몇 번 더 확인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와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직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25번지 5층 건물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략 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할머니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순자 씨가 건물주라니. 40년 동안 그 좁은 가게에서 하지만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김순자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건물 소유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월 임대 수익은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민준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넘게 외상장부를 들고 계시던 할머니가 낡은 구멍가게에서 라면 한 봉지 팔며 사시던 할머니가 사실은 억대 자산가였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순자 할머니를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왜 그렇게 사신 거죠? 민준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집 열쇠를 받아 가게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모두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반위 과자들, 냉장고 안 음료수들, 계산대 위 외상장부,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뒤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낡은 이불이 개켜진 침대, 오래된 옷장,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 민준이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민준이는 할머니의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노트 한 권과 낡은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옆집 철순의 큰아들 대학 등록금 지원 500만 원. 1997년 8월 5일 2층 박씨 할아버지 병원비 300만 원. 2003년 9월 20일 민준이네 전세금 보태주기 1천만 원. 2010년 4월 3일
동네 경로당 보일러 수리비 200만 원. 2015년 12월 25일 독거노인 5가구 김장김치 배달. 2018년 3월 1일 동네 아이들 장학금 1천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의 이름, 날짜,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5일 민준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시작. 월 10만 원. 2022년 2월 15일 민준이 대학 입학금 지원 500만 원. 2023년 7월 20일 민준이 교재비 지원 20만 원. 민준이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김 여사가 옆에서 노트를 넘겨보다가 자신의 이름도 발견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김 여사 이혼 후 전세금 부족분 지원 2천만 원. 김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자 씨, 그때 그 돈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노트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동네 사람들을 도와왔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금고 안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철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 한 장과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하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2005년 8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남편 김철수 씨가 30년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동네 분들이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당신도 기억하시죠? 쌀이 떨어지면 옆집에서 한 대씩 나눠주시고 아이들 학원비가 없으면 이웃이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항상 받기만 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을 샀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이 건물을 절대 팔지 마세요.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이 우리 대신 착하게 살아주세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그리고 이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세요. 티내지 말고 조용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았을 때 행복한 겁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부디 이 건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럼 나도 하늘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1995년 8월 김철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민준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유언을 30년 동안 지켜오신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약속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사실은
억대 자산가였다는 것, 그리고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을 몰래 도와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모두 할머니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이철수 씨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재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저는 20년 전 순자 할머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비가 없어서 자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 그 돈을 갚으려고 여쭤봤지만 어머니는 그냥 잊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순자 할머니셨다는 것을. 이철수 씨는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수술비입니다. 2천만 원입니다. 할머니께 꼭 전해주세요. 그 뒤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박영희 씨는 현재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 셋을 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해서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박영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가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갚으려고 하면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만 하셨습니다. 몇 년 후 제가 가게를 열어서 드디어 갚으러 갔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이미 다 갚았어요. 당신이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에요라고. 박영애 씨는 손수 만든 음식을 가득 담은 보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가져올게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대학생 민준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급식비를 못 냈습니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민준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급식비가 자동으로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봐도 모른다고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 매달 10만 원씩, 대학 입학할 때도 그랬습니다. 입학금이 없어서 포기하려던 순간 익명의 후원자가 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할머니셨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입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할머니 치료비에 보태주세요.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도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단 한 번도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고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고 갚으려고 하면 이미 갚았다고 하시거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사신 거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서 그렇게 사신 겁니다. 중환자실 밖에는 할머니를 위한 메시지들이 가득 붙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깨어나세요. 제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감사 편지도 전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도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여리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는지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환자분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정말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간호사는 매일 할머니께 사람들의 메시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300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사랑한다는 말들을.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드디어 눈을 뜨셨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최소화되었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의 첫마디에 민준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할머니.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교수, 박영애 식당 주인, 김 여사,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 병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놀라게 해서. 이철수 교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영애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 식당을 운영하며 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방에서 노트를 찾았어요. 30년간의 기록.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봤구나. 할아버지께서 할머니한테 부탁하셨죠? 좋은 마음으로 살아달라고.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남한테 도움만 받고 살았다고. 이제는 우리가 갚을 차례라고.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깨달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 건물을 샀어요. 임대료로 나오는 돈으로 이웃들을 도우며 살라고. 그게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좋은 일이라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돈을 주고도 말 못하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는 병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철순의 아들이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 영희 씨가 식당 차리는 거 보고,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고, 그게 다 나한테는 보물이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내 진짜 재산이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가족이 300명이나 생겼으니까요. 그 순간 병실 앞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할머니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머니, 환영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현수막과 풍선, 꽃다발로 가득한 환영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천천히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낡았던 가게가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간판도 새 것으로 바꾸고 선반도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철수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오신 이 가게를 저희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박영애 씨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매일 음식 갖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셔다 드릴게요.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학교를 1년 휴학했어요.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할머니를 돌볼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민준이는 공부해야지.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한테서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할머니가 30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에 청소하러 올게요. 저는 화요일마다 반찬 갖다 드릴게요. 저는 주말마다 할머니랑 산책하겠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며 할머니를 돌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머니와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게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셨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가게를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날, 할머니는 이 자리에 서서 다짐했었습니다. 당신 대신 내가 착하게 살게. 당신이 하늘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300명의 가족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맞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 됐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다시 가게를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가 가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박영애 씨가 따끈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는 단순한 구멍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기보다는 할머니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뒤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오늘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침에 웃으며 가게 문을 연 것, 김 여사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온 것, 이철수 교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할머니를 소개한 것.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말해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오히려 제일 행복했다고. 돈이 많으면 뭐해요? 외로우면. 건강하면 뭐해요? 미운 말만 하고 살면. 나는 달라요. 나는 300명의 가족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저녁에 잠들 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준 선물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런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덕분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 됐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 이 모든 게 할머니의 보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냐고.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 자식 잘된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평생 좋은 마음으로 살아서 나이 들어 외롭지 않고 사랑받으며 죽을 때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 순자 할머니처럼 재산보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30년간의 사랑이, 300명의 가족이, 그리고 남편과의 아름다운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 그건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